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영재고에 도전하게 된 손현우이고요. 제가 이 학교에 이제 도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 공부법과 이 학교의 이제 학습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장래 희망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이긴 한데 정확한 분야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일 관심 있는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화학이요. 화학조에 관련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본인이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을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일단은 KMO를 일단 데뷔를 했고, 그리고 또 화학 올림피아드도 이제 데뷔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성과는 어땠나요? 성과는 예상한 만큼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본인이 했던 그 과학 탐구가 그 비타민 음료 속의 비타민 C 함량을 확인해 보는 실험을 탐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탐구의 전반적인 설명과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일단은 이 음료 안에 있는 비타민 C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준비물로는 아이오딘과 녹말이 있고, 아이오딘을 얻기 위해서는 시중에 파는 포비돈을 사용했고, 그리고 녹말로는 감자를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비커에 녹말과 그 비타민 C 용액을 일정한 양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을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넣어야 색이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타민 C가 아이오딘과 녹말의 반응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아이오딘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서 일정한 양 안에 있는 비타민 C의 양을 알 수가 있어서 농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실험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오딘을 충분히 넣었을 때 반응을 할 때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이 반응하는 속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탐구를 해보고 그에 대해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반응 속도는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 C를 몸에서 합성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타민 이게 나오기 힘든 질문인 것 같기는 하나,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한 탐구를 했으니까 이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는 아닌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영양소인데, A, B, C, D, E가 부족할 때의 증상이나 이제 병명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C가 부족하면 이제 괴혈병이라고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것 중증의
기술과정 시간에 배우나? 학교에서는 안 배워. 학원에서는 배워. 학원에서? 네. 아, 학교의 교육과정에 이제 빠져있냐 아예? 네. 뭐 나머지 것들 뭐 그치 구루병이나 뭐 각기병이나 이런 것까지를 그러면 지금은 할 필요는 없지만 탐구 활동 자체가 C니까 이 뭐랄까 지금 우리는 뭐 비타민 C는 충분히 선진국이라 뭐 잘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잇몸에서 부족하면 피가 나는 뭐 그런 병이 결핍증이 생기니까 결핍증 정도 알아두시고요. 경기과학 고등학교가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키워드에 질문과 끈기라고 적어놨는데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이때 이 결론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에 대해 탐구해서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질문을 골랐고 이제 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탐구를 해왔기 때문에 끈기를 골랐습니다. 수상 경력의 과학 탐구 대회에 구조물 만들기 부문 장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탐구 대회였습니까? 구조물 만들기는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면끼리 접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든 탑의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서 최대한 높게 쌓으면 이기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 기록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록까지는 정확히는 기억나진 않는데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의 이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중을 분산시켜서 최대한 삼각형 구조로 이제 발판을 삼각형 구조를 반복해서 이제 한 층 한 층을 만들어가면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이 층의 크기를 줄여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안 하길 잘했네. 원래 그 캠프 활동할 때도 그런 거를 스파게티면 20개랑 마시멜로랑 가지고 제일 위에 골프공 올려놓는 조별 과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는데 그 실험이구나. 그럼 실제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다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받는 힘이 달라서 한쪽은 2개를 쓰고 한쪽은 1개를 써서 제한된 스파게티 면의 개수였을 거잖아. 그렇지? 그런 구조로 만들었으면은 저기 있을 건데 아마 이렇게 2층 정도 쌓였겠죠? 삼각형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그냥 탐구를 하는 거구나.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암석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암석의 생성 원인으로는 이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고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퇴적암은 물질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게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퇴적암이고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고온이나 고압에 변성이 되면서 생성된 것이 변성암입니다.
특성암을 두 개로 구분하면은 화산암과 심성암인데요. 그 두 개의 특징도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지표 근처에서 굳은 암석들이고 심성암은 지표 아래에서 좀 비교적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들인데요.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자 하나하나가 작은 편이고 심성암은 반대로 입자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오목거울에서 만들어지는 상을 거리에 따라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게 되는데요. 일단은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는 일단 실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실상은 물체보다 작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가 초점보다 더 거울에 가까울 때는 허상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이 허상의 크기는 물체보다 크게 형성이 됩니다. 실상은 뭐고 허상이 뭡니까? 실상은 이제 빛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한 지점에 모여가지고 이제 상이 생기는 것이고, 허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점에 모이진 않지만 저희 눈은 이제 이 빛들이 반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쭉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제 한 점에서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점에서 모이지 않지만 눈에서 볼 때는 이 빛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상이 허상입니다.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그래프를 분석해서 특성을 알았다. 해수를 수직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구의 땅 속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직권은 어떻게 몇 개의 단계로 구분했습니까? 직권은 일단 크게는 내핵, 우핵, 멘틀, 지각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멘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나뉘고, 이제 그 세 개의 층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도 이제 몇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권은 몇 개로 나눕니까? 대기권은 보통은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네 개를 나눈 기준이 뭡니까? 이것도 해수와 마찬가지로 온도를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등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정의나 이런 게 구분을 할 때의 정의와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툭 치면 학생들이 힘이 뭐냐면은 뭐 이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원인이 되는 물이랑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이게 정의가 나오잖아, 그렇지?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 정의가 확실하거든. 구분할 때는 구분 기준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기권과 수권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학생들이 다 설명을 하는데, 직권을 얘기하라고 하면 형은 너처럼 설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뭐랄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니라고 하면은 성염색체일 거잖아. XX냐 XY냐로 구분을 할 거거든. 근데 구분이 되고 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 남자들은 어깨가 넓다라든가 목소리가 굵다라든가 힘이 세다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올 거고,
구분 기준은 하나의 그냥 이 특징들은 하나의 특징들일 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고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라면 지각은 구분하는 기준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력 변화야. 속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딱딱딱 자른 거고 마찬가지로 대기권도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딱딱딱 끄는 거잖아. 그치? 네. 끊고 나니까 당연히 이 물리적인 특성들이 달라지겠지. 대류가 활발하다든가 정체돼 있다든가 아니면 내려갈수록 뭐 지구면은 밀도가 커진다든가 뭐 이게 있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분 기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분을 할 때는 구분 기준이 명확한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짧지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B뿔 정도입니다. B뿔 정도. A를 주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배에다 힘 한번 빡 주고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줘야겠구나. 물 한 번 더 힘줘서 써야겠구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면 실제로 대답했던 답의 퀄리티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답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직권의 구분 기준이라든가 조금씩의 오답이 있긴 했거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수학과학에 대해 준비가 잘 된 학생이라는 게 충분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면접은 잘 진행이 될 건데 진행을 하면서 조금만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그리고 면접이 실제 진행되게 되면 생기부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구분 기준과 정의는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지를 딱 보게 되면 그렇지 왜 아까도 암석의 경우에도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으로 딱 구분했는지 구분 기준들을 정확하게 다 중등에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 평가하거든. 뭔가를 얘기해주면은 소화가 있으면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를 정확하게 다 얘기해주게 돼서 중등교육과정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와 있는 단어가 지금 소화라든가 이런 단어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중등은. 오케이?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